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금의 주가 상승은 2018년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201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금리가 4번에 걸쳐 오르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의 그 직격탄을 맞은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24일에는 기술주들이 7년 만에 최악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을 하던 주가가 2018년 12월 21일 바닥을 찍은 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2018년 12월 21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5%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0.25%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원래 3번 인상하기로 했던 금리를 2차례만 올리겠다는 말을 연준 의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지해왔던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통화 긴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연준 의장이 내보내자마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곧바로 상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이 2018년과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9월의 그 점도표에 의하면 금년 12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고,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야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금년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고 내년에 4번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도표상에 금년에 1번 금리를 올리고 내년 하반기에 2번 금리를 내리면 사실상 금리를 1번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번으로 예상했던 금리 인하가 1번으로 확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2달간 집가지수를 하락시켰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그 뉘앙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 현재 금리 인상의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금리 인상의 그 종착점에 거의 도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투자자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2018년 12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연준 의장은 원래 3번 인상하기로 했던 금리를 2차례만 올리겠고, 그리고 통화 긴축을 완화하겠다는 말을 한 후에 주가가 급등을 해서 7개월 후에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 12월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연준이 통화 긴축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고용시장의 그 과열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이 과열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주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미국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고용이 점차 식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미국 실업률의 그 컨센서스가 3.7%였고 그 직전에는 3.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9%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도 컨센서스가 17만 건이었는데 실제로는 15만 건으로 발표되면서 컨센서스보다 신규 고용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요즘은 그 bad news is good news입니다. 고용이 안 좋아지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우니까 주식시장에는 호재라는 공식이 여전히 성립됩니다. 더구나 그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일자리 지표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8월에는 22만 7천 건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16만 5천 건 증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만 2천 건이 감소되었습니다. 9월에는 33만 6천 건의 일자리 증가가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9만 7천 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 9천 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번 발표에서 그 신규 일자리가 33만 6천 건이 증가했다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주식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33만 6천 건 증가가 아니라 29만 7천 건 증가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꽤 큰 숫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노동시장 강세는 끝났다고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국채금리의 그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이는 걸 보고
매수하자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 없이는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FOMC 그 결과보다는 재무부 국채 발행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FOMC 회의가 있던 그날 아침 8시 30분에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기 전 10년물 국채금리는 4.9%가 넘게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 발표 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의 그 큰 폭의 상승은 FOMC 회의 결과보다는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을 시작한 계기는 아마도 8월에 미국의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된 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 계획은 그 분기별로 발표되는데 지난 그 8월에 미국 재무부는 1,03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이 수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시장에서는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이유가 그 미국의 그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자연스럽게 미국의 재정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으로는 그 국채 규모를 늘려서 계속 발행해야만 미국 경제가 유지되는데 국채를 사줄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달러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국채가 크게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국의 재무부는 10년물과 30년물 국채 발행 증액을 각각 1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수요 충족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1,120억 달러입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인 1,140억 달러보다 20억 달러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재무부 국채 그 경매에 참가하는 대형 그 투자은행들인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1,140억 달러의 발행을 전망해 왔습니다. 지표나 수치를 볼 때는 컨센서스 대비 실제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축소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재무부에서는 다음번 그 2월에 한 번만 더 국채 발행을 증액하고 더 이상의 증액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2월뿐 아니라 5월, 9월에도 계속 증액을 해야만 미국 재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무부에서 2월에만 증액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시장이 안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무부 발표 이후에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이 급속하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마냥 좋다는 의견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최고의 그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그 스탠리 드래켄밀러는 그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드래켄밀러는 미국 연방정부를 술 취한 선원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가 마치 술 취한 선원이 술을 들이키듯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그 재정 적자와 고금리 속에 정부의 그 이자 지급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자를 갚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시중 자금이 국채 매수로 유입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돼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스탠리 드래켄밀러는 1992년 조지 소로스와 함께 그 영국 파운드와의 그 공매도에 나서서 영국 그 중앙은행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유명해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당시 조지 소로스와 그 스탠리 드래켄밀러는 영국의 그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그야말로 단 며칠 만에 1조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1조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스탠리 드래켄밀러는 그 최근에는 다른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엔비디아에 몰빵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2년물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주식시장이 2018년 12월의 강세장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의 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금리도 높고 거시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둘째, 지난주 주식시장의 큰 폭 상승은 FOMC 결과도 원인이지만 그보다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컨센서스 대비 축소되었다는 면이 큽니다.
오늘은 그 지금의 주식시장과 2018년의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